공개도면 21번 세계지리 교과서의 배경 부분에 들어간 컬러 하프톤 필터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도면 10번이랑 12번에도 똑같은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시사항 보시면 아마 필터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필터 효과 적용이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컬러 하프톤 필터를 적용했구나 라고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울산 고래축제에 들어가는 이미지 10번이고요. 이미지가 똑같진 않습니다. 그냥 유사한 이미지예요. 먼저 이미지를 회전을 할게요. 회전을 하고 이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면으로 이동을 시키고 저는 해상도 150으로 했습니다. 먼저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레이어 창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되어 있죠. 한글판에서는 고급 개체 변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고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픽셀레이트, 컬러 하프톤. 자, 여기로 가서 지금 보이는 이 값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첫 번째 값, 맥스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컬러가 망점으로 분리되면서 그 만들어진 원의 크기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이겠죠. 그렇게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의 반경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8픽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망점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미지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서도 기본값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값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창으로 와서 필터 이름 보이시죠? 컬러 하프톤.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금방 설정한 창이 뜹니다. 여기서 반경값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8에서 10으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10으로 해도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딸기축제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딸기축제 02번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컨트롤 T로 비슷하게 크기 조절을 할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미지에는 이렇게 그림자인지 스트로크인지를 넣어주고 이 딸기 두 개만 복제를 해서 필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컬러 하프톤 필터를 적용을 해볼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일단 하고 필터, 픽셀레이트, 컬러 하프톤. 자, 금방 설정한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지시사항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원의 반경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럴 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반경 값을 좀 더 크게 해줘야겠네요. 14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도 비슷해 보이네요. 10에서 15 사이 정도 값으로 눈대중으로 적당히 설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면 10번과 12번에 넣는 컬러 하프톤 필터에서는 기본값에서 최대 반경값만 약간 수정을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잘 나오네요. 그러면 21번 도면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1번 도면이 조금 달라 보이죠? 자, 이렇게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망점이 딱 눈에 보이게 두 개밖에 안 보이죠. 노란색 큰 원이랑 하늘색 작은 원.
이렇다면 그 아래에 있던 채널 1, 2, 3, 4 앵글 값을 변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시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와 같이 C3Y50 망점 내부 그림자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일단 요 색상이 있으니까 색상 선택부터 먼저 하죠. 자, 정경색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경색만 넣어주고요. 정경색이 연노랑이네요. 상태에서 Alt 딜리트로 도면을 채워주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하지 말고 레이어 하나 추가하죠. 추가해서 여기 Alt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가 망점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Convert to Smart Object 해야겠죠.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고 필터, 픽셀레이트, 컬러 하프톤. 자, 일단 기본값이 8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OK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원의 반경이 너무 작죠? 원의 크기도 설정을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원이 3개가 보입니다. 하늘색 작은 원, 그리고 약간 분홍색 원, 노란색 원 이렇게 3개가 보입니다. 값을 어느 정도 수정을 좀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컬러 하프톤 필터 이름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의 반경부터 한번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15까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15로 하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15로 할게요. 그런데 15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망점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망점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노란색 원은 그대로 두고 이 하늘색 원이랑 이 분홍색 원을 어떻게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컬러 하프톤 필터 더블 클릭하고요. 이제는 이 채널 1, 2, 3, 4의 앵글 값 지금 각도 설정이 108도, 162도, 90도, 45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컬러 하프톤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흑백 모드, 그러니까 검정색과 검정과 흰색만 있을 때는 채널 1의 각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RGB 컬러에서는 채널 1, 2, 3을 사용하고 CMY 컬러에서는 채널 1, 2, 3, 4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고요. 값을 수정해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적당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망점이 분리된 상태로 나왔으니까 일단 채널 1부터 값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가장 만만한 각도 있죠. 0도, 45도, 90도 이런 걸로 먼저 각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45도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하늘색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채널 1은 하늘색이고요. 채널 2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45도로 설정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분홍색이 움직였습니다. 분홍색이 이동하면서 하늘색이랑 겹쳐졌어요. 눈에 보이는 망점은 노란색이랑 여기 분홍색이랑 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력 도면 보시면 노란색은 똑같지만 이 하늘색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하늘색이 필요합니다. 레이어 창에서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하늘색으로 하죠. 하늘색으로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 하늘색 레이어랑 요 망점 레이어랑 어떻게 결합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레이어를 잡아서 블렌딩 모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컬러를 적용을 하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경계가 져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약간 하늘색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솔리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하늘색을 약간 변경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색이 좀 더 비슷하나요? 이 정도로 수정을 해보면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솔리드 컬러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색상을 바꾸고 이 아래 망점 레이어와 블렌딩 모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냈습니다. 정말 좀 간단하게 끝이 났죠? 이 망점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시면 내부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기 쉬울 거예요. 이거는 큰 도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도면을 보시면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눈에 보이시죠? 지금 이 바깥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각도형을 따라서 이렇게도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바깥 테두리를 따라서 그림자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각도형 뒤로도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 처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들 보시면 각각 이미지 뒤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부분 잘 눈에 안 띄실 거예요. 이미지 25개를 다 작업을 해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지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눈에 담아 두시고 시험장에 가는 거랑 그냥 가서 처음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요 이미지 그림자 처리를 해야 되죠.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배경에 만든 이미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만든 요 배경 이미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위에 거 하나, 이렇게 밑에 거 하나. 이렇게 잘라내서 이너 섀도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각각.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일단 이 배경 자체에다가 이너 섀도우를 다 넣어줍니다. 이너 섀도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각 도형을 만들어서 이 사각 도형 뒤로 드랍 섀도우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는 이런 설정 값들이 족보가 아니죠. 그냥 설명을 드리면서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아두시라고 설정을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맞는 정답을 찾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